4번이에요. 여기서부터 맞죠? 근데 강물 배 문제도 알려줬잖아요. 강물 배 문제는 무슨 식 쓴다 그랬죠? 거리식 쓴다. 네, 거리식 쓴다 그랬죠. 미지수가 뭐예요? 속력 그 배의 속력이랑 이거 강도의 준호가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어? 제가 아, 네가 물어본 거야? 거리식 쓰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미지수 뭐로 정해야 돼요? 네. 미지수 XY 뭐가 XY야? 속력 그렇게 얘기해 정확하게. 고민이 돼요? 배의 속력 이게 X, 강물의 속력 이게 Y. 그래서 식을 쓸 때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식을 써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 X랑 물의 속력 Y를 빼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속력을 서로 합쳐야 되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올라갈 때 4시간이고 내려올 때 2시간이고, 거리는 똑같이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둘 다 24km고 요게 식이에요. 요걸 못 쓰셔서 그런 거야? 네. 외워두라고 했어요. 요 유형. 얘랑 같은 유형 뭐 있다고요? 거리식 쓰는 문제 또 뭐 있다 그랬지? 호수 문제, 트랙 문제, 또 기차 문제. 네, 그렇게 세 개는 다 거리식이라고 했습니다. 계산 안 해요. 다음 88번 준호. 자, 식을 얘기해 볼까요? 100분의 5x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10y. 왜 10i야? 200g이라고 써있는데. 200. 그 다음 100분의 17장 6 곱하기 17장 얘가 y. 얘가 y라고. x 더하기 200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식. x 더하기 200은 y. 그게 같은 식이야. 아니 저런. 자, 됐죠?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써있는 거 맞춰서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써놨어요? 아니요. 쓰세요. 공부하자. 네. 저녁까지 공부. 뒤에는 되게 바쁘네요. 떠들자 바쁘지. 아니에요. 저녁에 같이 공부하자고 지금 오늘?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다 썼습니다. 네. 규현아 너 지금 어디까지 봤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만 알려줘 내가. 항상 계획을 설정합니다. 네, 자 98번 40. A, B 두 제품을 합하면 10,000원이고요. 각각 지금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가 지금 A 제품의 정가에 10%, B 제품의 정가에 20% 할인해서 팔았더니 920원의 이익을 얻었다. 우선은 미지수가 규현이 40. A 제품의 판매 가격? 판매 가격으로 들어야 돼. 풀수 있는. 판매 가격을 아니 둬야 되는 게 아니고 구해놓고 판매 가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원가, 네, 그러니까. 정가, 그 다음에 판매가.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미지수는 뭐예요? 원가죠. 네. 원가가 A 제품이 X고 B 제품이 Y예요. 그러니까 식 하나는 X 더하기 Y가 10,000원. 여기 식이고요. 정가는 30% 이익을 붙였으니까 1.3x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구나. 그러면 1.3y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정가고. 근데 A 제품은 10%, B 제품은 20% 할인을 했죠.
할인해서 10% 할인하면 몇 곱해야 돼요? 정가에다가. 그 100분의 90. 그쵸. 0.9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A 제품의 판매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제품의 판매가는 1.3Y에다가 20% 할인했으니까 80%에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0.8을 곱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더한 게 전체 판매가예요. 그죠? 두 개 더하면. 근데 팔았더니 지금 92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빼야죠. 네. 네, 그랬더니 920원 요게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나? 이거 시간 잘 쓴 것 같은데 왜 틀려? 우선 해볼까요? 우선 1.3 곱하기 0.9 하면 몇이에요? 1.17이요. 1.17 맞아? 아닌가요? 몰라.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1.17x. 다음은 1.04. 1.04. 맞아요. 이게 y고. 그래서 이제 1 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0.17x 더하기 0.04y가 920원이 식이죠. 잘 썼는데 저는 잘 썼어요? 거든요. 저거 100분의 7, 아니 97x 플러스 100분의 4y로. 그럼 틀릴 게 없는데? 계속해요. 자, 그러면 17x 플러스 그 다음에 4y가 92,000. 그래서 y 없애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하면 4x 플러스 4y가 4만. 네. 그래서 빼면 13x는 5, 2, 빵빵빵. 그래서 x는 몇이에요? 4번 들어가죠. 4,000. 그러니까 x가 4,000원이네요. 그럼 y는 6,000. 됐죠? 근데 누구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 아니에요? A의 판매가잖아요. 네. 4,000원을 여기에 곱해야죠. 네? 왜요? 아 판매가구나. 판매가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 4,000 곱하기 그러니까 40 곱하기 지금 117 하면 되겠죠? 그럼 몇이에요? 47에 28 4일은 4, 6 4일은 4 4,680원? 3번이 답이죠? 저 할인 가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100분의 99 했어요. 판매가가 할인가인데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 정가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0원으로 쓴 거 아니야? 제가 아니지. 거기에 4,000원이 없는데? 정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어디다 대입해? 이거 4,600원 구한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이게 판매가가 이제 10% 할인을 또 하잖아요. 10% 할인한 거 안 붙이고 그냥 저 이익 붙인 거 100분의 39 했어. 그래. 그게 정가잖아요. 너 지금 정가 구한 거야? 그거는 정가야. 그래가지고 5,200원 나왔어요. 어렵죠? 자, 다음. 둘레의 길이가 4.5km인 산책로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줘. 이게 아까 얘기한 호수 문제죠? 자, 얘도 거리식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방향식 하나 거리식이고 반대 방향식 하나 거리식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나타내고 미지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미지수 생각하기 전에 뭐가 좀 다르네, 이 문제. 그죠?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네.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같은 방향으로만 돌았네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네. 자, 형의 속력이 뭐냐? 자, 요걸 얘기해서 형과 동생의 속력에 비해 2대1이죠. 그러니까 형의 속력이 x고 동생의 속력이 y예요. 같은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랬더니 시간이 1시간 30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3시간이 걸리고요. 그게 4.5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식.
근데 B가 나왔으니까 비례식 쓰면 되죠. X 대 Y는 2대1 요게 식이야. 왜 절 보면서 너 아니야? 저 아닌데요? 뭔지 알고 4.5라고 쓰지 말고 2분의 9라고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밑에 식 정리하면 X는 2Y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식 정리하면 약분하니까 2 약분하고 3도 약분하니까 X-Y가 3이에요. 자 그래서 X에다가 2Y 대입하니까 Y가 3이죠. Y가 3이니까 X는 6이겠네요. 형의 속력이 네 지금 제가 구한 게 뭐야? 시속이죠? 네 근데 분속으로 나왔죠? 그럼 시속 6km면 시속 6이면 분속은? 1분에? 1분에? 저요? 어. 이거 틀렸는데? 근데 시간도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계산하기 불편하면 바꿀까요? 분속으로 식을 쓸까요? 애초에 4,500 해서 네, 분속으로 쓰면 그렇게 되죠. 한 방에 나오죠. 그럼 얘가 4,500m고요. 얘가 90이죠. 네, 그래서 x-y가 90으로 나누면 5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했던 x는 2y를 대입하니까 y가 50이죠. y가 50이니까 x는 100이죠. 3번이 답이에요. 그렇구나.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시속으로 구하는 거나 분속으로 구하는 거나 답은 똑같아요. 시속 6km니까요. 바꾸면 6000m거든요. 이거를 60분으로 나누면 답은 똑같이 3번이에요. 네. 밑으로 어? 밑으로. 왜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밑으로? 그냥 100번이 어? 100번에 이거 표시돼 있어요? 그랬을걸요? 다행이다. 네, 왜요? 저 이거 100번 해야 돼서? 식 똑같이 썼는데 아, 100번 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됩니다. 시속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분속으로 하셔도 돼요. 다음 100번. 요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인가요? 요거였네요. 자, 얘 똑같이 쓸게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700m고요. 위에 거 똑같이 하면 되죠?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 태호가 x고 원진이가 y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땐 x 빼기 y고 반대 방향일 땐 x 더하기 y고 그랬을 때 같은 방향일 때 14분이고 반대 방향일 때 2분이죠. 자, 이거만 쓸게요. 네. 계산이 안 돼요. 안 돼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진짜로.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이거 그냥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x 빼기 y는 50이고요. 얘 약분하면 x 더하기 y가 350이고요. 위아래 그냥 더하면 2x가 400이고요. x가 200. y 구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y는 150. 네,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150. 대체 왜 안 돼요? 이거 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혹시 전개를 먼저 하시진 않았겠죠? 네. 그죠? 계산도 지금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유형, 이유형도 꼭 외워두시고요. 넘어가요. 다음 102, 103
그 다음에 107, 110, 4개 남았어요. 열차 문제네요. 열차 문제도 뭐라 그랬죠? 화물 열차의 길이가 x, 열차의 속력이 y. 자, 요게 식이라 그랬고요. 자, 또 얘도 거리식 쓰는 거라 그랬고요. 자, 근데 철교식 따로 써야 되고, 또 어디에요? 화물열차. 둘 다 철교예요? 네. 네, 둘 다 철교군요. 1번 철교, 2번 철교로 식을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철교일 때는, 길이가 278m의 화물 열차가, 철교가 미지수예요? 잘못 썼네요. 열차의 길이가 지금 279가 되는 거죠. 이 철교를 완전 지나는데, 그러니까 철교가 x고요. 네. 그리고 길이가 고속열차. 얘가 고속열차고요. 화물열차의 2배의 속력으로 간다고 했어요. 다 풀었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철교의 길이랑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를 합친 게 첫 번째는 x 플러스 279 이게 거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속열차죠. 네. y 플러스 162. 이 철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철교예요? 네, 이 철교는 같은 철교군요. 완전. 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네. 네, 자 그렇게 되고, 속력이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철교래. 화물열차의 속력이 y인 거예요. 화물열차의 속력이 y면 시간이 67초 걸리고요. 근데 얜 2배니까 2y죠. 그게 27초 걸리고요. 이게 식이네요. 속력이 2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x가 철교고 y가 화물열차 x가 철교 맞지? 화물열차 속력이죠. 미지수가 좀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해요. 해보시고요. 다음 13번이요. 자, 이거는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고 표 만들라 그랬죠. A가 있고 B가 있고. 네, 근데 구리는 0.3이죠? 아연은 0.1이고요. 얘는 0.15고 아연이 0.2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구리는 합치니까 6kg고 아연은 합치니까 5kg예요. A, B가 X죠? 그래서 A를 X라고 하면 B는 Y라고 하면 끝났죠, 식이. 이해돼요? 이거 더한 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A 구리가 이제 30% 그거 구리 30% 아연 10%잖아요. 네. 저게 6kg고 이제 B 구리가 이제 15%.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하시면 XY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식선 놓으시고요. 식은 다 썼어요? 알아가지고. 넘어가요. 다음 107, 110 두 개 남았어요. 107번은 이건 왜요?
개수분의 개수 하는 거 아니에요? 해가 무수히 많던데. 계산이 복잡해요 이거. 먼저 갔다 하고 하는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한 번 더 하고 해야 돼요. 귀찮아. 귀찮은 문제.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 전개해서 쓸게요. 2b-5. 얘는 2분의 1. 자,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좀 정리가 쉽겠죠? 네, 그래서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할게요. 자, 1번을 먼저 하면 대각선 곱하니까 4b-12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어서 네, 3a 플러스 4b가 11이에요. 2번을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6은 5b 플러스 9여서 2a 마이너스 5b가 15? 이게 두 번째 식이고요. 자, 없애는 거, a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위에다가 얘는 2를 곱하고 밑에다 3을 곱할게요. 식을 새로 쓰면 6a 플러스 8b는 22, 6a 마이너스 15b는 45. 그래서 위아래를 빼면 23b가 마이너스 23? 네,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0이에요? 그쵸? 맞나? A10 맞죠? A가 10이고 아니지 않나? 얘기 맞잖아. 숫자를 나 맞게 했나? 6a-15는 45 빼면 하나, 둘, 셋, 넷. 23이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15에서 a가 5네. 신이 그냥 잘라버렸네. 저는 좋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5인데 잘못했어. 네.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이죠? a 빼기 b니까 답은 6이에요. 6이요. 네. 다음 마지막 규현이가 물어봤죠. 110번이요. 식 얘기해 볼까요? 저거는요. 네. 100분의 16 x 플러스 100분의 7 y는 y 플러스 y는 y는 100분의 10 600 x 플러스 y는 600 왜 질문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풀기 싫었어요. 그렇네요. 들켜버렸네요. 그죠? 아니 왜 질문했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네가 질문했는데. 식이 틀렸네. 네. 질문했어. 근데 할 줄 아는데 왜 질문했냐 이거죠. 아니, 식을 틀렸는데 단어가 틀린 걸 몰랐어요. 자, 그러면 설명 끝났죠? 네. 오늘은 그럼 1차 함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비례 방비례를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정비례 방비례를 설명하지 않았나요? 정비례 방비례요. 설명 안 했나요, 그러니까? 좀 설명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설명 안 했나? 나 왜 한 것 같지, 계속? 네,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1차 함수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1차 함수 설명을 하기 전에 1학년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네. 1학년 거 다들 잘 기억하시죠? 네. 1학년 걸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학년 때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좌표평면,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처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아예 기본부터 요게 x축이죠. 이게 y축이고요. 네. 여기가 뭐예요? 원점. 네, 원점의 좌표는 0,0. 네, 원점. 자, 사분면이 어떻게 쓰죠? 여기가 제1, 제2, 제3, 제4. 부호 어떻게 돼요? 뿔뿔 뿔뿔, 마플. 맞불, 마마. 마마, 뿔마 불마. 뿔마. 자,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점을 읽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4,3. 네, 4,3. 여기는요, 3,0 마이너스 3,0 네, 마이너스 3,0. 여기는요, 0,3이요. 0,2. 자, 이렇게 되겠죠? 3 자, 얘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사분 A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4,1,4분면 B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사분에서 속해 있지 않다. 다르게 얘기하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사분면 읽는 방식이 있는데요. X축 위에. 그렇지.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얘는요, Y축 위에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자, 대칭 얘기해 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X축 대칭하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3 네, 여기가 되겠죠. A-라고 하고 4, 마이너스 4. Y축으로 대칭하면,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기억나시죠? 네, 자. 잘안 나옵니다. 잘 안 나요? 나야 되는데요. 좌표는 읽을 줄 알아야지. 좌표 볼 네. 줄은 압니다. 가은이 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윤혁이 다 알아요? 네. 1학년 건 확실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정비례 배웠죠. 정비례는 뭘 정비례라 그러죠? Y는 AX. Y는 AX.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항상 X가 먼저예요. 네, 자, 그래서 정비례 되는 거고. A 값 구하는 식이 뭐예요? X분의 Y X분의 Y. 자, 이렇게 되고.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네. 1,3분면이랑 3,4분면 네,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면, 제2사분면 네. 제4사분면 지나요.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값이 1보다 크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Y축에 가까워지죠. 자, A의 절대값 한 값이 1보다 작으면 X축에 가까워지고, 그럼 1이면 그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네,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X축, Y축에. 이런 자, 게 있었어요. 네. 저 이런 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45도 맞잖아. 잘 들어주세요. 1학년 거잖아요. 2학년 거 아직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 A가 양수일 때 또 특징이 뭐예요? 점의 이동이 했죠. 그래서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네, 이게 A가 양수일 때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을 하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X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대로 읽으시면 되죠. 이게 X가 감소한 거니까 Y도 감소하겠죠. 네, 자, 얘는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하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신기하다. 네,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자, 요게 좀 중요하죠. 지금 증가 감소. 이제 이게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네, A값 구하는 방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정비례. 됐죠? 반비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1차 함수는 반비례랑 관계 없으니까. 해야 되나? 네, 반비례는 이제 다시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거 할 때, 네, 그때 반비례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니까 반비례도 얘기할까? 아니요. 네, 어차피 곧 있으면 반비례 얘기할까요? 학교에서 더 예. 네,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럼 반비례도 얘기할게요. 우리는 안 들어. 자, 반비례는 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식이 뭐예요? Y는 X분의 x분의 a 구하는 식은 Y xy. 자, 반비례일 때 그림 형태는 그 쌍곡선. 네, 자, 그림 형태는 곡선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여기 축에 붙어요. 아니에요. 축에서 멀어져요. 네, 축에서 멀어져요. 아니에요. 원점에서 멀어져요. 네,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고. a의 절대값이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x축, y축 원점에는 절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떠있는 모양이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점에 이동을 하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게 a가 양수일 때고요.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야 된다가 네, 변하는 점의 이동이죠. 자, 정비례랑 반대라고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례 하나 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1차 함수를 얘기할까요? 1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도 1차 함수예요. 네,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y 등호 x. 네, 이렇게만 있으면 1차 함수고요. 당연히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의 기본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y는 x라는 정비례식을 이렇게 써놨을 때, 자, y는 x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y는 x인데, 그래서 이제 b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b가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 1이야. 그러면은 b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절편이도 y절편. 근데 y절편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y절편이 뭐예요? Y축 위아래. 네, 선과 y축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y는 x 플러스 1이면 이 모든 점들이 한 칸씩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선이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죠? 그럼 이 점이 y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절편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0,1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특징이 뭐였어요? 좌표에서 x가 0이다. 네. 그러면 이 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x절편. x절편은 이 파란색 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절편. 자, 그래서 얘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x절편의 특징은 y가 항상 0이다.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x절편은, y절편은 x가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무조건 y절편이 되는 거지만, x절편은 구하는 식이 있어야 돼요. 외워두시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 식을 봤을 때. 그래서 a분의 b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조건 x절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외울 게 많죠?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함수값 알아야 돼요.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y는 fx,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f가 뭐라 그랬냐면 펑션이라 그랬어요. 펑션이 영어로 함수가 펑션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좌표를 썼을 때 2,4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순서쌍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좌표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함수값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 x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지금 FE는 4라고 쓰면 함수값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문제에서 함수값이라고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좌표로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미는 같지만 쓰는 방식만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B가 하는 게 얘기하다 말았네. Y절편이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한 칸씩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뭐라 그랬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랑 같은 말이에요. 위로 한 칸씩 올라갔잖아요, 방금. 네, 그게 위로 올라가는 게 Y축 방향으로 움직였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절편이라고도 외우셔야 되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라고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A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울기. 그래서 A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 구하는 식인데, 이게 방금 우리가 정비례 했을 때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A가 양수면 증가, A가 음수면 증가, 감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 얘기야. 네, 기울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1,1이고 네, 여기가 3,3이면 x가 플러스 이만큼 증가했고 y가 플러스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플러스 2가 돼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요 식의 기울기가 여기가 1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된다. 자, 좌표로 나와 있을 때는 방금처럼 3,3, 1,2 이렇게 돼 있으면 식으로 쓸 때는 기울기식은 x끼리 서로 빼고 y끼리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2가 돼서 1. 자, 좌표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 방금 몇 칸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정비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항상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식이 있는데 x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y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를 넣었는데 y값이 두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y의 값이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1을 넣으면 y도 1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도 네, y가 1이 나왔어. 그건 함수예요. 그래서. 네. 근데 1을 넣었는데 y 값이 1이랑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순 없다고요. 무조건 하나 들어가면 하나의 값만 나와야 된다. 같은 값이어도 상관은 없다. 자,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함수값. 네, y는 fx.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식을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5야 이렇게 썼는데, 자, 거기에서 f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7이 되는 거고, f-1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함수값으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도 되지만 y랑 같은 거니까 fx가 이렇게 식을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답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도 1, 여기도 1을 넣은 거예요. 이 답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함수값으로 식을 써라 하면 fx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민영이 알겠어? 알 것 같은데 약간 모르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거는 뭐야? 네.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a가 0이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a, b는 상수여야 되고, 네, 자, x, y, z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x, y, z, x, y 등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 얘 1차 함수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 1차 함수 아니다. 왜 아닌지 보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도 1차 함수 아니다. 얘 왜 1차 함수 아니죠? 야. x가 없죠. 얘 왜 1차 함수 아니죠? 아. x가 분모에 있죠. 얘는 왜 1차 함수 아니죠? 네, 2차식이죠. 얘는 2차 함수예요. 나중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참수는 아니지. 요번에 특강을 할 때 배우게 되겠네요, 먼저. 네. 특강으로 예습해요. 네, 특강으로 쉬운 책으로 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3학년 1학기 걸 다시 해요. 3학년 1학기 걸 2번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뿐이 안 하니까, 네. 그럼 다음에 고등학교 무슨? 네, 그 다음에 내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번 들어서 많이 3학년 1학기 거 어려워요. 네.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 자, 그래서 특강이랑 같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아까 제가 하는 B의 역할을 아까 얘기했죠. B가 아까 뭐라고요? Y절편 또 뭐라고요? Y축을 평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지금 요 선이 B만큼 위로 이동했잖아요. 이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인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숫자만큼 움직인다. 얘가 예를 들어 -2야. 그럼 밑으로 두 칸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음수면 밑으로 가고, 양수면 위로 가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B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제 같이 몇 개 풀어보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했던 함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y는 자연수 x의 배수. 응?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지. 조실 수 있죠. 무슨 소리야? 응?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해 그러니까 주셔야지. 만약에 x가 2면은 y는 4도 되고 2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되고 다 되잖아. 그렇죠. 네. 희한하다. 맞아요. 잘 설명하셨어요. 네. 되는 게 많죠, y가. x가 2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다 짝수는 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함수는? x가 하나 들어가면 y 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자, y는 자연수 x와 16의 최소 공배수. 최대공학수인데요. 아, 최대 공약수. 네. 최대 공약수래요. 맞아요. 네. 최대 공약수가 여러 개 나와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어떤 숫자든 최대 공약수는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지? 얘가 최대 공약수란 말이 안 써있고 공약수라고 써있다면 틀린 거예요. 공약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 같은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y는 자연수 x의 3배보다 1만큼 크다. 맞잖아요. 네, 맞죠. 이게 1차 함수 기본 모양이죠. 자, y는 절대값이 자연수 x인 수다. 아니에요. 얘는 왜 아니죠? 1차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자연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값 x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절대값이 자연수인 x? 왜? 아니야. 왜냐면은 표현이 좀 좋을 수 있죠. 응? 예? 아니에요. 아까 x가 4면은 마이너스 4도 되고 4도 되잖아. y가.
y는 절대값이 그러니까. 자연수인 여기에 붙은 거죠? 잘못 봤어요. 네. 그래서 맞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어 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값이 두 가지로 표현이 돼,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은 y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맞아요. 소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는 있는데 개수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 예를 들어 자연수가 10이야. 10 이하의 소수 몇 개예요? 4개. 네. 4개. 맞아? 아닐걸요? 2, 3. 맞는데? 네. 그래서 4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개수라고 써있으면 맞는 거죠. 네. 근데 개수란 말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14요. 14.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하나씩 좀 풀어드리긴 해야 되겠죠? 자, 얘는 F1을 구하고 싶으면 네,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계산이 되고요. F-1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몇이니? 3이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번인 0이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3인 거니까 0이에요. 그래서 y 값을 더하라는 얘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전개해서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대입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x고 얘가 y죠. y라고 해도 되고 fx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가 3 대입하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6이어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a를 구했으면 이 구한 a를 다시 식에다 대입해서 식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f-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 4 플러스 7이 돼서 11이 답이야. 순서 이해돼요? xy 값 알고 있으면 식을 완성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식을 완성을 했으면 나머지 또 x 값을 대입하시는 거라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맨날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만든 게 2번, 마지막 구하는 게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다 대입해서 등식에 성립하는 거 찾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요 식에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요 식에다가 3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세로 쓰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라고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얘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n이 5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얘도 y는 2분의 3x에다가 플러스 p를 해주시는 게 식이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3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P가 돼서 P는 9.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는 거죠? 하는 방법? 자, 다음 계속 할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절편, 기울기, 아까 설명은 다 했어요. 절편, x절편이 뭐라고요? x절편이 뭐라고요? Y가 0인. y가 0인 거고, 제가 그것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것도 얘기했고, 또, X축이 절편 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요. x절편이. 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y절편도 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 x의 값이 항상 0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 자, 이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얘기하면 얘를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y절편이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0,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x절편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가 x절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분의 3, 0이 x절편이에요. 자, 문제에서 x절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x절편이 뭐냐? 그러면 그냥 2분의 3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순서쌍인 거야. 자, y절편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만 쓰셔야 돼요. 얘도 순서쌍인 거예요. 다른 거야. 쓰는 방식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 좌표를 알아놨으면 그걸 수직선에다가 점을 각자 찍고 이어주시면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x절편, y절편 할 때 그림 그리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더 쉬운 방식이 있죠. 자, 더 쉽게 그리는 방식은 이 식을 봤을 때 가장 쉬운 방식은 y절편을 확인해서 0, 마이너스 3을 먼저 찍고요. 얘가 아까 기울기라 그랬죠. 기울기 공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1분의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한 칸 가고 두 칸 올라간 거랑 같은 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쉽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y절편을 찍어놓고 기울기를 확인하고 기울기 이게 x의 증가량이고 이게 y의 증가량이어서 x의 증가량은 가로로 칸을 움직이시면 되고 y의 증가량은 세로로 칸을 움직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요게 네,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면 y절편이 0,1이니까 여기다 찍어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라고 하면 x의 증가량이 플러스 1이고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놓고 이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풀어줘야 될 거 뭐 있나를 좀 확인할게요.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은 A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 x의 값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요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건데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라는 얘기니까 몇 칸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까지 갔으니까 몇 칸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8. 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에서 9까지 갔으니까 내려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8칸 내려갔죠? 자, 그래서 x의 증가량이 4고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8이어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되시죠? 기현이 안 돼요? 예? 아, 예, 됩니다. 아, 돼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얘기할게요. 기울기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요 점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좌표가 있을 때 식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x끼리 뺀 게 x의 증가량이고요. y끼리 뺀 게 y의 증가량이에요. 이게 2분의 5란 얘기입니다. 자. y가 위에 있어요? y의 증가량이 분자니까요. 아, 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지금 20이죠? 그게 2분의 5가 돼서 이제 계산할 때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40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k. 그래서 5k가 30이어서 k가 6.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식을 어떻게 썼어요? 요렇게 빼서 분모에 썼고 요렇게 빼서 분자에 썼죠. 자, 근데 꼭 앞에 있는 점에서 뺄 필요는 없어요.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고 분자 분모에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번갈아 가면서만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 마이너스 2 빼기 k하고 12 빼기 마이너스 8. 그게 안 된다.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걸 순서대로 빼시면 됩니다. x, y. 똑같이.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자, 점의 좌표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3, 마이너스이고, 요 점은 마이너스 1,2고, 요 점은 a, 3이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 점을 같은 점에 지난다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4칸 같죠? 밑으로도 4칸 같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의 좌표는 옆으로 한 칸 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저게 문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 좌표를 이렇게 쓰고 그림 안 알려주고 이렇게만 써놓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기울기식 쓰면 a 빼기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3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지금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4여서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a 플러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더 잘 나오니까 그림 안 가르쳐주고 좌표로만 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5-1번이 좌표로만 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도형의 넓이 구해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라. 이 얘기는 X절편, Y절편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Y절편은 얘니까 0,4라고 쓴 게 Y절편이니까 수직선에 0,4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 X절편은 여기다 0 넣는 거죠? 그러면은 몇이에요? 5. 응? 5죠? 네, 자, 그래서 5,0이 X절편이 돼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그러면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요 길이는 5고 요 길이는 4여서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은 10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숙제 97까지인가요? 98까지 합시다. 98 풀 수 있어요. 98까지 해야죠. 오케이. 이거 네, 워크북은 내지 맙시다. 네 알겠어요. 네. 네, 이게 오히려 좋아. 숙제를 많이 못 내는 게 아직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못 풀 수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보고 지금 제가 풀어도 네, 못 풀겠는데. 되겠습니다. 처음